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도의 근현대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굴 제국이 멸망하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과 그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인도의 독립운동, 그리고 인도가 독립하고 현재 어떠한 종교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한 2시간의 시간에 걸쳐서 인도의 전근대사를 쭉 공부했습니다. 인더스 문명, 아리아인, 겐지스 문명, 7세기의 변화, 우파니샤드 철학, 불교, 자이나교,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 쿠시잔 왕조, 상자부 불교, 대승불교, 아소카 왕, 카니슈카 왕 등등의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수도, 영토, 지도로 또 비교했죠. 파탈리푸트라, 푸르샤프라. 그리고 이 표로도 정리하고 각종 내용으로 다 정리했어요. 각종 유물, 문화 유적. 그리고 인도 고전 문화의 완성, 굽타 왕조. 수도는 파탈리푸트라, 건국자는 찬드라굽타 1세. 고전 문화의 완성. 화신의 개념, 마누법전, 카스트 제도 강조. 특히 산스크리트, 샤쿤탈라,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굽타 양식, 법현, 위진남북조 시대인 법현이 왔다. 그리고 굽타 왕조의 사원인 날란다 사원의 그 이후에 당나라 현장과 의정도 왔다. 영과 십진법의 개념. 그리고 굽타 왕조가 누구한테 망했다? 에프탈에게 망했다. 그 이후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온다. 8세기부터. 그러다가 10세기 가즈니 왕조, 12세기 구르 왕조, 펀자브 지방부터 해서 인도 내륙으로 슬금슬금 들어온다. 그러다가 구르 왕조의 노예 용병 맘루크 출신인 아이바크가 델리를 정복하고 이슬람 왕조를 수립하고, 이때부터 쭉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가 연달아서 5개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델리 술탄 시대라 그런다. 지지야만 내면은 힌두교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그러면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었다. 이 아이바크가 만든 유물 쿠투브 미나를 알아두시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무굴 제국은 건국부터 시험에 잘 나와요. 무굴 제국을 만든 거는 티무르의 후예인 바부르가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왕조의 지원을 받아서 파니파트 전투에서 델리 술탄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든 이슬람 제국입니다. 그리고 건국 이후에 우리가 관용의 아크바르와 이슬람 제일주의의 아우랑제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페르시아어 우르드어, 이거를 굽타 왕조의 산스크리트어랑 비교를 하셔야 되고, 시크교, 마라타 동맹, 황금사원,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고, 면직물이 굉장히 유명했다. 영국에 수출돼서 영국에 큰 충격을 주어서 영국이 이 무굴 제국의 면직물을 막아내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나온 게 산업혁명이다. 방직기, 방적기. 자, 그리고 이제 무굴 제국 몰락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무굴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느냐, 이제 근현대사 볼 건데요. 영국이 이제 18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를 침략을 해요. 사실 무굴 제국의 전성기이자 몰락을 알린 게 누구였죠? 아우랑제브 황제였죠. 이 아우랑제브 황제가 살아있을 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 넘기 힘들다는 데칸고원 남부까지도 진출을 했었잖아, 아우랑제브 황제가.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친 이슬람 제일주의와 지지야의 부활로 시크교 마라타 동맹이 반란을 계속 일으켜서 이미 아우랑제브 황제 때부터 이 무굴 제국은 반란의 연속으로 혼란에 빠졌어. 그래서 아우랑제브 황제가 죽은 게 언제예요? 1707년, 18세기. 이때부터 이제 슬금슬금 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애들이 인도로 진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랑제브 황제가 죽으면서 본격적으로 인도에 침략이 시작된 거야. 마치 걸륭제가 죽은 이후에 서양 열강이 청나라에 왔듯이 아우랑제브가 죽고 나서 서양 열강이 인도로 접근을 해옵니다. 그래서 배경, 이 몰락하게 된 배경은 빈번한 전쟁, 재정 파탄, 지방 세력의 반란, 시크교, 마라타 동맹. 무굴 제국은 쇠퇴하고 있었다. 누구? 네, 아우랑제브 황제.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인도에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한 나라가 영국이랑 프랑스인데요. 이 중에 영국은 뭘 내세웠냐? 동인도회사. 이 동인도회사는 1600년, 딱 17세기 시작할 때 만들어진 거야. 누구에 의해? 영국의 전성기의 시작. 펠리페 2세 에스파니아의 무적 함대를 깨뜨렸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제 동인도회사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동인도회사가 본격적으로 영국 정부로부터 독점권을 받고
조약을 체결할 권리에 심지어 군대까지 자체적으로 보유할 정도로 영국 정부에게 서포팅을 받은 회사였어요. 이 동인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인도 진출에 나섭니다. 그러다가 누구랑 붙게 되냐? 프랑스랑 붙게 돼요. 당시 프랑스는 현지화 전략을 써서 그 벵골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들을 끌어들이거든. 프랑스 벵골 연합군과 누가 붙냐? 영국이 붙는데, 정확히 말하면 영국 정부 군대가 아니라 동인도 회사의 군대예요. 제가 아까 동인도 회사는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죠. 이 동인도 회사의 군대랑 프랑스 벵골 연합군이 싸운 거야. 그러니까 한 영국이란 국가의 일개 회사의 군대랑 프랑스 정부군과 인도 무굴 제국 벵골 지역에 있는 현지 연합군이 붙은 거야. 근데 여기서 누가 이겨요? 영국이 이겨요.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가 가지고 있던 힘이 어마어마한 거지, 얘들아. 이 전투가 바로 인도의 운명을 결정지은 플러시 전투입니다. 1757년. 이게 여러분 나중에 뭐랑 연결되냐면은 미리 알려드릴게요. 서양사에서 이때가 7년 전쟁이라는 게 터질 때예요. 1756년에서 1763년. 이때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프로이센과 프리드리 2세 대왕이 이끄는 오늘날 그 독일의 원류가 되는 프로이센과 마리아 테레지아, 마리아 앙뚜아네트 엄마입니다. 이 오스트리아가 붙어요. 근데 이제 이 오스트리아는 누가 도와주냐? 프랑스와 러시아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은 영국이 도와줘요. 이렇게 온 유럽이 이제 갈라져서 싸운 건데, 이 중에서도 영국이랑 프랑스는 유럽 대륙뿐 아니라 해외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식민지 글씨가 왜 이러나요? 해외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메리카 대륙과 인도, 이 두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요. 이게 바로 7년 전쟁인데, 여기서 영국이 다 이겨, 프랑스를. 그래서 영국이 이때부터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 되는 거야. 영국은 여기서 이제 아메리카에도 승리해서 캐나다를 획득하고, 그리고 인도, 이 두 개 모두 이제 영국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 인도를 놓고서 영국이랑 프랑스가 싸운 게 무슨 전투? 플라시 전투인 거야. 영국 정부가 유럽 본토와 이 캐나다에서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동인도 회사한테 전투를 맡긴 거야. 너네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싸워봐 이러는데 이긴 거죠. 동인도 회사가. 동인도 회사의 영국군이 프랑스와 벵골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플라시 전투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승리한 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무굴 제국으로부터 이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영국은 인도를 직접 지배한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도를 지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플러시 전투에서 누가 이겼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승리했다. 그래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무굴 제국으로부터 어느 지역의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초창기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도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벵골 지역을 중심으로 슬금슬금, 벵골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벵골. 잠깐만, 여기 너무 작다. 여기. 벵골. 이쪽 지역으로 이제 슬금슬금 영국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위기를 느낀 인도의 그런 깨어있는 민족 지도자들이 인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해서 일으킨 운동이 점점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연표 중요하죠. 그런 데서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이 브라흐마 사마지는 람모한 로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건데, 이 운동은 처음엔 종교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무굴 제국, 우리 인도가 이렇게 오랑캐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건 우리가 근본이 바로 서지 않아서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근본, 힌두교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힌두교의 순수했던 그 교리로 돌아가야 한다. 힌두교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교의 교리로 돌아가자는 종교운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범위가 확장되면서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분명히 처음 시작은 힌두교의 교리로 복귀하자는 거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운동이 되면서 힌두교의 근본인 카스트제를 반대하게 돼요. 결국 우리가 이 카스트 제도에 얽매여 있어서 이 나라가 발전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브라하마 사마지 운동은 이 플라시 전투 이후에 1828년 19세기부터 나온 거다. 누가 람모한 로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뭐였다? 순수 힌두교로 돌아가자. 힌두교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종교운동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면서는 카스트제를 반대합니다. 힌두교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각종 악습을 우리가 타파해야 한다. 대표적인 그 악습이 뭐냐면 사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티가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불태우는 거야. 아내를 화장하는 거예요. 이런 악습을 폐지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 비교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슬람 할 때 여러분들 와하브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와하브 운동. 이건 이제 아랍인들이 일으킨 운동인데 이 와하브 운동은 쿠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순수성을 회복하자 이거예요. 이슬람교.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순수성을 회복한 쿠란으로 돌아가자는 와하브 운동, 그리고 힌두교의 순수성을 회복하자고 했던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이 둘은 서로가 서로의 오답선지가 되니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이후에 등장하는 게 바로 세포이 항쟁이에요. 이 세포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오죠. 페르시아어로 병사라는 뜻이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인 중에 뽑은 용병이야.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로는 부족하니까 현지인들 중에서 말 잘 듣는 애들을 용병으로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인 세포이들이 동인도 회사와 영국을 상대로 저항한 게 세포이 항쟁입니다. 배경은 물론 세포이는 처음에 약간 민족 배신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영국을 위해 일한 용병들이잖아. 그러니까 인도인임에도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위해 일했던 인도인 용병들. 그들이 세포이야. 근데 얘들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영국, 동인도 회사를 앞세운 영국의 식민 통치장 착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포인들이 빵 터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세포이가 항쟁을 일으키게 된 계기는 뭘까? 동인도 회사는 세포이에게 용병이니까 총을 지급을 했는데 이걸 장전할 거면 탄약주머니를 입으로 뜯어야만 했다. 근데 탄약주머니의 겉면에 힌두교가 신성시하는 소기름과 이슬람교가 금기시하는 돼지기름을 둘 다 칠해버린 거야. 물론 그러니까 칠했다고 알려진 거야. 사실 이건 루머였어요. 루머. 근데 어쨌건 이것 때문에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믿던 세포이들이 둘 다 열받은 거지. 둘 다 자극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탄약통에 돼지기름과 소기름이 묻어있다라는 소문 때문에 세포이들이 반발을 한 거야. 그래서 세포이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세포이의 봉기에 누가 협력하느냐? 무굴 제국의 황제도 협력해요. 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게 결국 각종 이권을 다 뺏기고 거의 식물인간 수준이었거든. 사실 이때쯤 가면은 처음에는 벵굴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갔을 때 이 무굴 제국은 수도였던 델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간 결국 우리 무굴 제국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 걸로 끝날 거다 했던 이 무굴 제국의 황제가 마지막 저항으로 이 세포이의 봉기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결국 동인도 회사의 힘 앞에 이 무굴 제국과 세포이 최후의 저항, 세포이의 봉기는 무력으로 진압이 되고 무굴 제국의 황제는 폐위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영국 정부가 이 동인도 회사, 일개 회사를 가지고 이 거대한 인도를 지배하는 건 문제가 많구나.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를 통한 인도의 간접 지배는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부터 우리 영국 정부가 직접 인도를 지배해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인도 통치 개선법입니다. 1858년. 그러니까 직접 지배하겠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동인도 회사를 통한 간접 지배를 그만두겠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영국 정부가 동인도 회사에 부여한 인도 지배권을 박탈시키겠다는 거야. 동인도 회사의 인도 지배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아예 영국이 인도를 직접 지배해요. 그래서 영국령 인도 제국이 만들어져. 그래서 영국의 왕은 인도 황제를 겸한다. 당시 영국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제국의 황제를 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무굴 제국의 쇠퇴가 나오죠. 플라시 전투.
이 플라시 전투에서 이제 동인도에서의 영국군이 프랑스와 벵골 지방을 꺾고 이 무굴 제국으로부터 벵골 지역의 지배권을 받아가는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영국의 이런 세력이 커지면서 보시면 무굴 제국은 어디? 수도인 델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게 뭐야? 그 거대했던 무굴 제국 맞나요? 이런 각종 지역의 반란과 영국의 침략으로 무굴 제국은 수도인 델리를 중심으로 하는 거의 도시국가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각종 반란과 영국의 지배. 그래서 이 무굴 제국의 황제가 최후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포의 봉기를 지지했지만 결국 영국의 동인도 사이가 진압당하고 무굴 제국의 황제가 폐위되고 그리고 인도 통치 개선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동인도 회사의 인도 지배권이 박탈되고 영국이 인도를 직접 지배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인도는 이렇게 세포의 항쟁 이후에 인도 통치 개선법을 통해서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인들이 인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친영단체를 만들어. 그게 바로 인도 국민회의예요. 자, 다시 한번 인도 국민회의는 누구의 후원으로? 영국의 후원으로. 영국이 인도의 그 친영 지식인들을 후원해서 만든 그 단체가 바로 인도 국민회의예요. 다시 한번 인도 국민회의는 결성. 누가? 영국이. 뭘 위해? 인도인의 회유를 위해서. 인도인의 회유를 위해서 인도인들 중에서도 지식인, 관리, 자본가, 지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후원해가지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친영단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한국 사람 치면 문화통치 같은 거야. 일본이 3.1운동 이후에 무단통치로 안 되겠다.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분열시켜야겠다 해서 친일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문화통치를 시행했잖아. 똑같은 거예요. 영국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친영 지식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지원으로 설립된 지주 자본가 지식인들 중심으로 한 친영 지식인 단체. 이게 바로 인도 국민회의였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영국의 의도대로 인도인들을 분열시키는 친영 단체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협조하면서 인도인의 권익을 확보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친영 단체였던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 단체로 돌변하게 됩니다. 왜냐? 영국이 발표한 벵골 분할령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 국민회의가 만들어지고 영국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친영 지식인 단체. 처음엔 친영 단체였다가 나중에 뭐로 된다? 반영 단체가 된다. 왜? 벵골 분할령 때문에. 그러니까 벵골 분할령이 나중이야. 인도 국민회의가 만들어지고 그 친영 단체로 영국의 후원으로 영국의 지원으로 친영 지식인을 중심으로 설립된 이 인도 국민회의. 처음에는 영국의 의도대로 친영 단체로서 막 우리가 영국의 식민 통치 협조합시다 이러면서 활동하다가 뭐가 발표되고 벵골 분할령이 발표되고 반영 단체로 바뀐 거예요. 그럼 벵골 분할령은 뭐냐? 말 그대로 벵골을 분할하겠다는 거야. 벵골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명분은 그거였어. ben골이 행정적으로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이 벵골을 다스리기 편하게 우리가 좀 쪼개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분리해서 행정구역을 쪼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경기도가 너무 크니까. 그럼 비슷한 거야. 근데 이게 사실 명분이었고요. 실제 속마음은 뭐냐? 영국이 딱 내건 안이 뭐냐면 벵골을 서벵골과 동벵골로 분열하겠다는 건데 서벵골은 힌두교도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고 동벵골은 이슬람교가 사는 지역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딱 분열하겠다. 그러니까 대놓고 뭐예요? 대놓고 지금 힌두교랑 이슬람교의 대립을 조장하고 인도인을 분열시켜서 이 힌두교랑 이슬람교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야. 여기도 사진으로 나오죠? 벵골 분할령. 행정 편의주의를 위해 벵골을 나눈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종교를 이용해 민족운동을 분열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힌두교도들이 사는 서벵골과 이슬람교가 사는 동벵골로 이렇게 벵골을 분할하겠다라고 한 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인도 국민회의도 야 이건 진짜 너무 대놓고 우리 인도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단체로 각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벵골 분할령에 저항하기 위해서 인도 국민회의가 연 대회가 콜카타 대회예요. 이 지역 이름이야. 콜카타. 여기 이 콜카타 지역에서 인도 국민회의가 벵골 분할령을 반대하기 위해 대회를 연 겁니다.
그래서 틸라크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4대 강령을 채택해요. 영국에 저항하기 위한 이 콜카타 대회에서 내건 4가지 강령이야. 이 4가지 강령에서 나오는 거. 첫 번째, 우리는 영국의 식민 지배가 아니라 자치를 해야 합니다. 그 자치를 인도 말로 스와라지라 그래요. 그 두 번째, 영국의 물건 사지 맙시다.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스와 대시. 그러니까 구분하세요. 스와 라지는 자치고 스와 대시는 국산품 이용입니다. 그리고 국산품을 애용할 거면 영국 거 사면 돼? 안 돼? 안 되지. 영국 거 쓰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 교육을 해야겠네. 그래서 국민 교육. 스와라지, 자치, 스와대시, 국산품 애용, 영국 상품 불매, 국민 교육 4가지를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인도 국민회의는 처음에는 친영단체로 이 영국의 후원을 받은 친영 지식인들이 설립한 단체였고, 친영활동 열심히 하다가 뭐에? 이 벵골 분할령. 이 벵골 분할령으로 인해서 반영단체가 되고, 얘네가 이 벵골 분할령에 반대하기 위해 무슨 대회? 콜카타 대회를 열었고, 여기서 이제 4대 강령이 발표되고, 이 4대 강령에서 나온 게 뭐랑 뭐? 대표적으로 자치, 스와, 라지, 그리고 국산품 애용, 스와, 대시,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 자, 이러니까 영국이 처음에는 이 인도 국민회의랑 싸우기 위해서 이슬람교를 후원하기 위해 이슬람교를 후원합니다. 실제 이게 좀 참 교묘한 게, 사실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이 힌두교, 이슬람교 모두 벵골 분할령 반대 이랬는데, 사실 이슬람교도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원래 이 벵골 지역 자체가 있던 땅도 보시면 알겠지만 힌두교가 더 많았어.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은 이걸 막 반대했지만 이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이슬람교도들은 알게 모르게 불만이 많았거든. 근데 지금 어쨌건 이런 민족적인 분위기가 벵골 분할령에 반대하는 분위기니까 처음에는 이 이슬람교도 동벵골 지역도 이런 벵골 분할령에 반대했는데 영국이 이걸 파악을 한 거야. 그래서 이슬람교는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겠다. 이래서 영국이 전 인도 이슬람 연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참 교묘하죠? 이 콜카타 대회에 저항하기 위해. 그래서 이거를 후원해. 인도 국민이랑 대립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슬람교도들 중에서 벵골 분할령 괜찮지 않나? 이런 악의 씨앗을 뿌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영국은 벵골을 분할하지 못하더라도, 벵골 분할령을 취소하더라도 힌두교랑 이슬람교가 똘똘 뭉친 이 분위기는 깨야겠다. 그래서 분열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전인도 이슬람 연맹을 이제 후원을 만들고 후원을 한 다음에 결국 벵골 분할령은 취소를 합니다. 하지만 힌두교랑 이슬람교 사이에 분열의 씨앗을 뿌려놨어요.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인도인의 자치를 인정해줍니다. 자,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이었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중심이 된 3국 협상과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이런 애들이 중심이 된 3국 동맹이 한판 붙죠. 자,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알다시피 여러분 총력전이에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의 운명을 건 총력전 장기전이란 말이야. 이러니까 이제 전쟁에 필요한 물자랑 그 군대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엄청 지속되는 거야. 영국이 이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영국의 최대 규모의 식민지인 인도인들에게 약속을 건 거야. 너희 인도인들이 우리 영국의 승리를 위해 싸워준다면, 우리 영국이 전쟁에 이긴다면 너희 인도를 완전하게 자치를 시켜주겠다. 너희들에게 진짜 완전한 자치를 주겠다. 라고 꼬드겨. 그래서 전쟁 기간 내내 이 순수한 인도인들이 영국을 도와 영국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면 우리도 이번 기회에 자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정말 전쟁 기간 중에 인도인들이 열심히 싸워요. 하지만 영국이 약속을 지킬 리가 없죠. 안 지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치와 독립을 요구하는 인도인들을 찍어 누르기 위해 롤럿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롤럿법. 다른 말로 롤레트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롤레트법은 우리나라로 치면 치안유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을, 치안유지법이 뭐야? 독립운동, 사회주의자 잡아들인다는 명분으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영장 없이 잡아들이는 거잖아. 똑같아요. 인도인을 영장 없이 체포, 재판 없이 투옥 가능한 그 인도판 치안유지법이 롤럿법이야. 이걸 전쟁 이후에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인도의 독립을 위해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간디와 네루.
둘은 완전 달라요.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 폭력을 쓰지 않고 복종하지 않겠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롤러법 폐지해라. 그리고 우리 인도인들에게 주의하세요. 독립이 아닙니다. 완전 자치. 근데 자치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나라 문화통치 때 나온 민족 배신자 같은 그런 자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디가 요구한 건 진짜 완벽한 자치예요. 완벽한 자치입니다. 이 사람 민족 배신자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이 소금법이라는 걸 만들어. 소금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잖아. 근데 그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그러니까 영국이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의 생산, 유통, 판매를 다 영국이 통제하면서 생필품인 소금을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서 인도인들이 고통받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영국의 소금법에 항의하기 위해서 인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간디가. 우리가 쓸 소금을 영국인으로부터 사지 말고 우리가 쓸 소금을 우리가 직접 만듭시다. 이래서 소금 행진이라는 거래.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우리가 전통의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해서 우리가 쓰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디와 몇몇 사람들만이 소수로 시작했던 이 소금 행진이 인도인들이 막 합류해서 이 간디가 320km 걸었거든? 320km의 그 해안가를 걸어서 전통 방식으로 우리가 쓸 소금을 구하자는 건데, 나중에는 이 행렬이 2만 명이나 되는 인도인들이 모여. 영국 애들이 경찰과 군인을 보내가지고, 행진하지 마, 이 새끼들이라고 막 몽둥이 후려 패거든?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게, 그 기록에 보면은, 인도인들이 영국의 그 경찰과 군인들이 휘두르는 막대기에 맞아가지고 막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다시 일어나서 바닷가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이 결국에 이 소금법을 결국에는 소금법을 폐지하고 이제 소금 생산을 만들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폐지했다기보다는 가정용 소금은 너희들이 만들게 해주겠다. 그래서 인도인들이 조건부로 소금을 만드는 거를 허락을 해줍니다. 하여튼 간디 하면 그래서 비폭력 불복종, 완전자치, 룰러법 폐지, 소금 행진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물레방아 도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네루는 간디 같은 스타일은 아니야. 무력. 결국 비폭력 불복종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무력을 통해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인도 독립동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독립운동 단체예요. 인도 국민회의랑 달라. 물론 인도 국민회의는 나중에는 반영단체가 됐지만 처음 만들어진 거는 영국이 후원해가지고 만들어진 친영단체였잖아요. 근데 이 인도 독립동맹은 애초부터 네루가 독립을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 독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완전 자치가 아닙니다. 인도 독립동맹은 인도 국민회의랑 좀 구분하세요. 인도 국민회의는 친영이었다가 반영이 된 영국이 후원으로 만들어진 거고, 인도 독립동맹은 애초부터 네루가 독립을 위해 만든 거야. 그리고 네루는 자치가 아닌 독립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결국 영국이 이런 간디와 네루의 저항에 한 발 물러나서 신인도 통치법이라는 걸 만들어. 자치를 해주긴 해주는데 완전 자치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군사랑 외교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인도 통치법을 인도 통치 개선법 있죠. 세포이 항쟁 이후에 영국이 이제 동인도 회사의 인도 지배권을 박탈하고 인도를 직접 지배해서 영국 여왕이 인도 왕제를 겸임했던 인도 통치 개선법이랑은 좀 구분을 하세요. 그러다가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도는 독립을 하게는 되는데, 독립할 때 결국에 영국이 뿌려놓은 아게시안,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분열은 끝끝내 봉합이 안 돼. 그래서 독립을 할 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인도로 독립을 하는데, 이슬람교도는 끝끝내 이 힌두교의 인도랑 하나 되길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돼요. 근데 이 파키스탄이 알다시피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으로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뒤에 잠깐만 일단 설명하고 하자. 자, 다시 한번. 영국으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했지만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인도 연방으로,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하는데,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나눠져요. 그러다가 동파키스탄은 오늘날에 또 방글라데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걸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기 자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다 하나의 인도였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할 때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인도 연방으로,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슬람 처음에는 서파키스탄과 여기 동방글라데시가 원래는 동파키스탄이었어요. 동파키스탄. 다 이슬람이지. 근데 위치가 어때? 인도를 사이에 두고 이슬람을 믿는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이 너무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이 동파키스탄 애들은 서파키스탄과 별개로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카슈미르 지방 알아두세요. 이 카슈미르 지방은 인도 영토예요. 인도의 영토야. 그런데 문제는 인도는 힌두교도 나라잖아요. 근데 카슈미르는 인도의 영토지만 인구의 대다수가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가 대다수인 카슈미르는 우리 파키스탄으로 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도 정부는 이걸 찍어 누르고, 이런 카슈미르 분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슈미르 지방 대다수는 이슬람인데 인도 영토에 속한다는 이유로 힌두교로 강요해서 종교적 갈등이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이 무굴 제국의 멸망부터 플라시 전투, 브라마 사마지, 세포의 항쟁, 인도 통치 개선법, 인도 국민회의, 벵골 분할령, 콜카타 대회, 1차 세계대전, 롤레트법, 간디, 네루, 신인도 통치법, 인도의 독립, 카슈미르 분쟁까지 알아뒀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드린 그 면직물의 변화 있죠? 원래는 무굴 제국의 면직물이 영국을 확 수출했다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역전되는 내용들 여기 나오고요. 각종 탐구 자료도 나오고, 선생님이 또 여기 방금 면직물에 대한 이야기, 세포의 항쟁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의 각종 탐구 자료들 다 적어놨으니까 이런 내용들 꼭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의 지도를 제가 다 하나에 모아놓은 인도 지도까지 있으니까 이 내용들 보시고 기출선지 분석과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면은 인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